여기 예를 들면 네. 여기 불 하나만 끄고 올래? 여기 가만 여기 보면 여기 메뉴에 네. 고택기라고 있어. 네. 그걸로 하니까. 그럼 여기 Y 끝에가 개방된 데가 있고 네. 이렇게 개방이 안 된 네. 데가 있다고. 왜냐면 내가 와이어를 이렇게 걸었으니까. 네. 얘는 아. 와이어가 자동으로 페루프가 안 돼 얘는. 그래서 끝에서 네가 만들어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 1mm라고 치자 그리들. 여기서 이 그리드 보이나? 그리드 색깔 좀 바꿀까? 그리드. 작아서 안 보이고. 꺼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여기 좀 있다 지금. 먼지 같은 거 좀 하나 묻어 있다. 문제 아니고. 먼지 아니라니까. 그냥 화면 꺼져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지금 해상도가 높아서 그래.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꺾었잖아. 네. 문제 여기가 안 꺾인다는 거지. 네. 이것도 그냥 꺾으면 돼. 이렇게 하고 음. 얘가 잡아서 이동할 때마다 네. 이게 뭐라고 하지? 자동 꺾이는 거네. 요 세그먼트 하나씩 생겨. 네. 옮겨지길래. 좀 물어봐 좀. 참. 어제 형 퇴근하고 뛰었어요? 그저께? 물어보라고 왜 안 물어보는 거야. 그저께 형 퇴근하고 난 뒤에 하려니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이거 주고 하면은 네가 네. 조절할 수 있어. 그렇게 했어. 붙어서 움직이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런 것이. 네. 알겠습니다. 딴 거 안 물어보지? 아까 비하 겹침은 그렇고. 네. 근데 비하 겹침이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네. 말했지만은 테두리가 살이 굉장히 얇게 나오는 경우. 네. 그런 건 안 내.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거기를 이렇게 아예 파달라고 하던가 네. 얘기를 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보니까 가공 가능한 모든 게 돼. 아트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바짝 붙어가지고 여기 살이 없잖아.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그림 하고 보니까 봐져 있더라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연결.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다 해줘. 네. 결과적으로 이 내부는 증착 도금, 그러니까 화학 도금을 하기 때문에 네. 구리가 이렇게 모양에 맞게 올라오거든. 이런 것도 되고 테두리에 이렇게 드릴을 뚫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낸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낸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작업해줘. 이분들이 이 비용이 좀 추가될 뿐이냐.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싹 파고 여기도 알아놔놨지. 나중에 어디서 또 써먹을지 모르니까. 진짜로 연결돼. 자. 그리고 여기 왔잖아. 네. 이렇게 올라와 정확하게. 옆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잘려서 올라와. 이런 식으로. 여기 측면이 딱 이렇게 네. 잘려 보여. 실제 이렇게. 그렇게 반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 어디지? 우리 블루투스 칩이나 네. 통신 모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있거든. 여기까지 도금을 내주는지 여기까지는 도금 안 내줄 거야. 여기까지는 안 내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요면까지 올라오고. 네. 안에도 또 이거는 안 올라올 것 같고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올라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납이 맨 밑에 패드가 이렇게 있으면
납하면 납 여기가 요렇게 납 요렇게 먹는 거지. 여기 납 요렇게 먹어. 요런 가공도 네. 돼. 하고 잘 쓰진 않겠지만 PCB, PIC 같은 것도 되거든. 우리 요번에 게이트보드 보면 핀 이렇게 안 들어오겠다. 핀 이렇게 핀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여기는 뭐 회로인데 네. 핀 이렇게 쭉 나와서 끝에서 이렇게 단자들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저희 박는 거요? 이 PCB 슬롯에 박거나 네. 우리처럼 핀 헤더 솔더링 할 때 하는 이런 것들도 이게 옵션에 있는데 그게 한샘님 좀 옛날에는 안 내줬는데 요새는 이런 것도 선생님 아까 뒤에 다시 한번 검색해요. 다 해주는 것 같아. 옵션에 있더라고. 이제는 옛날에는 없었거든. 왜냐면 그 부분만 따로 도금을 해주거나 사양이 필요하거든. 여기 보면 단자 금도금 요런 게 요 끝부분 처리 도금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 거거든 지금. 왜냐면은 라우터로 까면은 거기가 여튼에 갈려 나가잖아. 네. 저런 거나 근데 나중에 PCB로 될 거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거 해야 될 거 같아. 그러면은 저런 거 한번 물어보면은 자기네들이 뭐 된다 안 된다 되면은 어디를 해야 될지 알려달라 위치를. 그러면 지들이 찾아서 거기다가 금도금을 씌워주던가 뭐 뭔가 방법을 해줘. V컷이 이거 끊어지게 하는 파는 거야? C컷은 뭔지 모르겠다. V컷은 PCB 이거야. 이렇게 자를 수 있게 자를 수 있게 여기 파는 거. 네. 이게 V컷이고 C컷은 뭔지 모르겠다. C컷은 이건가? 동그랗게?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안 써봐서. 자사바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PCB 안 물어봐니? 네. 옆에다가 좌우 날개 붙여줄 가이드라인? 거야.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SMT 흘릴 때 좌우에 물어주는 게 있거든. 네. 그래서 요거 타야 할 날개가 있어. 한 10mm 정도 돼. 보통 해주는 게. 이거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거. 뭐 없어. 뭐 성적서가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런 건 필요 없을 거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 한샘은 2까지밖에 안 되는데 비슷하게 해주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동박 두께인데 이게 박사님 사각 좀 금방 갖다 그래요. 이게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32온스인가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30도수가 엄청 두꺼운데? 그러니까 거의 구리판을 된 거지. 근데 그런 가공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온스가 아니라 4온스나 8온스 정도 올린다고 하면 2온스 구리판에다가 우리가 도금 올리는 식으로 2온스가 증착시켜서 이거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 대신에 퀄리티가 원래 구리판을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겠지. 구리를 더 뜬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제조사에 따라 동박 두께가 차이가 있어. 내가 알기로. 약간 가장 두꺼운 게 31온스였어. 예전에 신화처럼 들었던 얘기라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저런 거는 따로 해야 되고. 다른 거 해줄 만한 거는 유광인데 내가 봤을 때는 녹색 유광이 제일 튼튼하다. 색깔이랑 좀 달라요? 약간 틀린 것 같아. 녹색 유광이 녹색 무광보다는 항상 튼튼해. 내가 봤을 때 성분이 달라. 이게 지금 나온지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 가장 옛날부터 있었던 건 녹색이었어. 나머지 것들도 되는데 인두기 대보면은
내 경험상 녹색 유광이 제일 튼튼했던 것 같아. 녹색 유광이 제일 튼튼. 내가 가끔 실험실에서 무광이나 이렇게 해봤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유광이 제일 튼튼했던 것 같아. 코팅돼 있어서 그런가? 이제 이 재료의 안정성 때문이야. 하고 실크색도 선택할 수 있고. 네. 실크색은 뭐 흰색 쓰면 되니까. 네. 뭐 그 정도 하고는 뭐 말해줄 게 없네. 뭐 추가적인 다른 질문 사항은 없었던 것 같으니. 네. 이런 거 있어 가끔씩. 실크 두께가 네. 너무 얇아서 안 됩니다. 라든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공종에 맞춰서 증가시켜 달라고 해야 돼. 근데 내가 글자를 너무 작게 했는데 실크 이 선 폭도 너무 작게 했어. 네. 증가하면 글자가 뭉개지잖아.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임의로 수정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혹시 나오면 네가 여기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는 게 좋아. 차라리. 뭔지 알겠어요. 이게 요새는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안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가끔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 글자를 너무 작게 하면은 네. 잘 안 찍혀. 안 찍히고 정말 짧게 할 거라고 하면은 실크만 별도로 공종이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주문해야 돼. 돈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얇거나 굉장히 작은 것도 프린팅이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 대신 그게 그 표준 샘플에서는 없기 때문에 네. 약간의 비용이 좀 더 든다 이런 거지. 네. 그런 거 빼고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요새 한샘도 이거 여기 보면 작업 사양인가? 이게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것만 보면은 그거 뭐 거의 문제 없어. 이 정도 사양이면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아무 문제 없이 다 돼. 네. 어차피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거든. 이런 조건도 요새는 0.3이잖아. 옛날에는 1mm라고 했거든. 근데 이런 조건들도 많이 발전해서. 많이 발전해가지고 요새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됐었는데 비둘기. 여기 안에 메꾸는 건데 요새는 이렇게 완전히 메꾸는 것도 해주나 봐. 옛날에 안 됐었어. 이거는 것도 뭐 0.8, 0.13 이상 이런 것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어떡하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 이하잖아. 네. 원판 두께에 4, 5, 6 나눠서 하면 된대. 0.4. 우리 ET 있으니까는 0.4, 0.5 정도 쓰면 적당해. 1.6에서는 2mm. 이런 거 너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네요. 한샘이 요새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좀 많았어. 이런 거요? 아니 말했던 거? 이게 패드가 있으면 내가 꽤 큰 패드를 쓰거든. 0.5, 0.8 쓴단 말이야. 드릴이 0.5라고. 근데 이게 삐뚤겨 봐.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삐뚤어지지 말라고 0.5를 쓰는데 이게 삐뚤겨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나중에 PCB면 한번 이런 거 봐야 돼. 이거 뭔가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내가 해서 하는 거에 문제는 없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 예를 들어 ET에서 0.3을 썼다. 이러면 약간 모재가 두꺼우니까 이게 삐뚤게 나갈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엄연히 잘못된 거야. 저 나중에 한번 보드 보면 이런 거 참 주의해야 돼. 그러면 이게 여기 패드가 터져. 여기도 그 말 있었는데. 그만하고 지워놓고. 이게 이 홀이 이 패드 센터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그 패드가 깨져서 나온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시컷 나오겠는데요? 안 나오네. 내가 말했던 건 상관없네. 이런 식으로 라우팅해서 하니까는 이게 C컷이었네. 이거 내가 형이 말한 말했던 거. 그래서 여기를 반 까는 거야. 쭉 가가지고. 홀을 반딱 깨는 게 시컷이라니. 근데 저런 게 가끔 쓰긴 쓰더라고. 우리야 빌드업은 안 쓰니까. 얘네들은 빌드업도 안 되는데도 많이 해준다 이것도. 한 사람 많이 쓰더라고요. 어깨 왜 이렇게 아프지? 두께가 두꺼워. 이 팀은요? 실제 ET라고 해도 ET보다 두껍게 나와. 근데 딴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두껍게 나와. 왜냐면 이게 딱딱하지 않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게 팽창하거든.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니까 화학 도금을 이렇게 뚫었잖아. 네. 온도 변화가 가온 아니면은 냉방이 되면 크랙이가 이런데. 그래서 비아를 통해서 신호가 깨져. 네. 그런 게 나중에 에이징 거로 보면은 문제가 바로 나오거든. 이런 알루미늄 PCB. 뭐 이런 특이한 이건 카본은 내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다. 네. 이런데 깨지지 말라고 조련 때문에 더 넣는 게 있나 봐. 특수한 것들 많이 생겼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물어볼게요. 재질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72 재질 보통 F8 쓰는데 요거 우리가 쓰는 게 여기 F8 일반 재질이거든. 근데 저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 환영 규격 별로. 내가 알지? 재질 밑에 이거 아니야? 재질 일반 얘긴데 일반적인 거 지들이 쓰는 거를 좀 해줘야지. 그래도 아까 전에 이 그림에 네. 여기다가 F8 좀 줘봐. 저거 한 그릇 나중에 여기 보면 FR4라고 있잖아. 잘 보면 여기 네. 근데 하이티지가 두 종류가 있고 할로겐이라고 있잖아. 네. 개량된 버전. 그래서 하이티지는 하이 템퍼레처에 더 고온에서 견디는. 그래서 우리 F8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 저기 가끔 전력전자니까 고온 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또 재질이 바뀌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 재질 영향 커. 네. 맞아.
휘는 플렉스블 그런 PCB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재질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 아마 여기 테프론이나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긴 한데 한번 물어봐. 이거는 난 플렉시블 쪽은 내가 관심이 없어서 별로 안 받거든. 그래서 FR4 하면 이게 특성체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내진이랑 유리 섬유 융착이거든. 네. 내진이랑 유리 섬유를 잘 발라서 겹쳐서 눌러 놓은 거야. 네. 유리 섬유가 높을수록 이게 조직이 이게 단단히 PCB 잘 보면 격자 무늬가 있다 이렇게 표면에. 이게 유리 섬유 자르면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이게 털 같은 거 열리잖아.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이거 산업 폐기물이 폐기물이고 발암물질로 인정된 거야.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거 자르거나 가공할 때 반드시 밖에 나가서 하라고 하고 마스크 씌우고 하고 와서는 청소기가 다 털어줘야 돼. 여튼간에 유리섬유 비율이나 유리섬유의 요 밀도에 따른 게 요 FR4 하이 템퍼레처나 뭐 고온용 PCB인 것 같아. 나중에 알고 있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은 여기 고급진 거 써. 네. 나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패널 같은 거 쓰지 마. FR1 이런 거. 저건 양산용 PCB라서 안 좋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됐겠지?